6시간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탑승 가능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할 북한 실무진이 탔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양과 싱가포르 간 노선은 오랫동안 이용되지 않아 오늘 운항은 전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위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여객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탈지 아니면 중국 여객기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제항공이 베이징 평양 노선을 6개월 만에 재개하면서 과거 중국 고위급이 전용기로 사용하던 보잉 747 기종을 투입해 그 배경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잠시 뒤에 싱가포르로 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평생 준비해왔다며 거듭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G7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캐나다 퀘벡주에 모였습니다. 여기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됐고 정상들은 비핵화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현지 시각 오전 10시 반, 우리 시각 오늘 밤 11시 반에 회의장을 나와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는 17시간을 경유지 없이 날아 현지 시각 내일 오후 4시 50분, 우리 시각 오후 5시 50분쯤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로 떠나기 직전에도 북미 회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didn't say that. I said I've been preparing all my life. I always believe in preparation, but I've been preparing all my life. You know, these one-week preparations, they don't work. 북미 회담에 대한 야당의 우려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대표들이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북한과 이란 문제에 실패했다며 그의 조언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쁜 합의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조언 편지에 역공을 가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도 상자 15개 분량의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북미 회담을 철저히 준비한다고 강조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역사적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 현지에는 회담 준비를 위한 막바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북미 회담 준비가 완료됐고 북미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자, 박경호 기자. 현지에서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제가 나와 진행되고 있는 있나요? 이곳은 북미 정상회담의 생생한 현장을 한국 언론들에게 전달할 프레스센터입니다. 이번 회담이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다루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이렇게 별도의 500석 규모의 프레스센터가 마련됐습니다. 11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인데요. 마지막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동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응팀이 머물 예정인데요. 이 북미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이곳 말고도 F1 경기장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도 내일 공개됩니다. 3,000명이 넘는 전 세계 언론인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북미 회담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다. 북미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차례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협상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온 북미 실무대표단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나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 공개되면서 보좌진들도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비핵화 의제를 협상했던 성김 미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부상이 이번에는 싱가포르로 무대를 옮겨서 비핵화 의제의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선희 외무부상이 오늘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김 대사와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 등 실무협상팀도 곧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관의 고위급 회담이 긴박하게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곳은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죠.
회담 당일에 이 호텔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센토사 섬을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펠라 호텔은 출입을 통제한 채 막바지 회담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에서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기간에도 본섬과 센토사 섬을 잇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셔틀버스를 정상 운행합니다. 다만 보안 검색과 경계는 강화된다고 싱가포르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담 기간 동안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센토사 섬 내 주요 관광 시설들도 정상 영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센토사 섬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기간에도 섬 방문은 가능해졌지만 섬 전체가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을 중심으로 경비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카펠라 호텔 앞에는 회담 기간 출입이 통제된다는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특수 경호 인력이 호텔 주변에 머무는 가운데 카펠라 호텔은 오늘부터 숙박과 식사 손님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Every guest get out from the hotel right now? No, we still have guests, but it's closed for private event.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취재진은 호텔 밖에 머물면서 실무 준비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도착에 앞서서 두 정상이 머물 숙소도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정상회담 기간 숙소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두 정상이 머물 숙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확정된 세인트 리지스 호텔. 현관에는 주변 건물 위층에서 호텔에 도착하는 차량과 탑승자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장막을 쳤습니다. 오전부터 호텔 주변에는 취재진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호텔 측은 투숙객을 제외한 취재진의 접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오늘부터 14일까지 호텔 인근 도로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 옆 도로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차량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Are you closing this road for the summit? Korean minister is coming here. Police force is standing to the road.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샹그릴라 호텔도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호텔 측은 미국 대표단이 머물 숙소동의 투숙객 예약은 회담 기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의 숙소는 직선 거리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싱가포르 정부가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시내 숙소에서 10km 떨어진 센토사 섬을 오가며 회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상회담 기간 북미 대표단이 센토사 섬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의 숙소 주변을 오가며 실무 접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렇게 숙소 주변 도로 통제가 시작됐는데 두 정상이 내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에 동선이 어떨지도 관심사입니다. 두 정상이 어떻게 이동할지 이철호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창이 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차량을 타고 공항을 나와 3km 정도 달리면 나오는 동부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 Regis is the fastest way to from Changi Airport to St. Regis. It's the fastest highway to the hotel. 공항에서 호텔까지 약 23km. 평소에는 40 감안하면 20분 남짓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로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3km 정도 달리면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대부분 터널인 고속도로를 8km 정도 달려 도심으로 진입한 뒤 숙소 샹그릴라 호텔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싱가포르 당국은 이 일대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President USA, this President Trump coming with the President Korea, Kim Jong-un. 숙소에서 회담이 열리는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까지는 리버밸리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 장거리 전략 수송기가 대통령 전용 헬기까지 싣고 온 것이 포착돼 트럼프 대통령은 센토사 섬까지 헬기로 이동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당국은 도심 곳곳에서 경찰 오토바이를 이용한 경호 인력 때문에 교통지체가 빚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경찰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국은 이전과는 다른 전략적 관계를 맺고 특히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공동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중일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싱가포르에 가는 이유를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대가로 미국은 안전 보장과 관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비핵화 시간표도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two leaders will certainly discuss that. We need to see how far we can get, how much progress can be made in the hours that we have together in Singapore.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양국이 회담 직후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공동성명 채택 여부가 회담 성공의 척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신은 회담을 낙관한다면서도 얼마나 합의에 이를지는 두 정상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two of them will have the chance to have an extensive conversation surrounding that. And so we'll leave plenty of space for the two leaders to move forward and for them each to make decisions.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면 경제적 지원도 제재 해제도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일주일여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지어진 대규모 수산물 식당을 시찰한 건데요. 북미 회담을 앞두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며 개방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지어진 수산물 식당.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신축 건물과 비슷한 대규모 시설입니다. 넓은 수족관에 철갑 상어와 칠색 송어 등이 들어있고 고급 식사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등과 함께 이곳을 시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어났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이 물고기로 만든 영양가 높은 요리를 받게 되면 좋아할 것이라며 주민 생활 개선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염두한 듯 외국 손님들에게도 봉사하라고 지시해 이곳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려는 의도도 내보였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 경제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김 위원장의 활동 공개는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접견 보도 이후 일주일여 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는 회담 준비가 끝났으며 이번 회담이 개혁 개방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 20.1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2배 가까운 수치인데요.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본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강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최종 집계된 사전투표율은 20.14%,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21.07%였습니다. 관심이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을 따져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도 적어도 지난 지선이나 총선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해왔습니다. 여당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려 지지세를 굳힐 수 있다고 판단했고, 야당은 본투표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 여파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전투표율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만 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실감한 유권자들이 점차 많아진 것으로 촛불 집회 이후에 뭔가 참여에 의한 변화라고 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유권자들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슈가 없을 뿐이지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투표 앞뒤로 북미 정상회담, 러시아 월드컵 개막 등 굵직한 국제 이슈가 많아 사전투표율이 그대로 본투표율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전략지역 공략에 힘을 쏟았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지역주의의 아성을 허물겠다며 대구 경북에서 한 표를 호소했고, 한국당은 인천과 부산을 찾아 흔들리는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서 사전투표를 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보수정당이 독점해온 대구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대구의 행정, 대구의 상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정 많은 대구 시민들께서 민주당에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유세 현장에선 최저임금법이 계약됐다는 민주노총의 항의가 이어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으로 가고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으로 간다는 지역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태혁 의원에 대해 한국당은 윤리 소집을 요청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인천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이 차량 경적을 울리는 등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당 대변인 인천시 의원으로 공천을 저희당 지도부는 머리 숙여 우측에 서 있는 건너편에 인천원 사무실이라고 손수막이 걸려있는데 유세를 재개한 홍준표 공동선대위원장은 부산을 다시 찾아 그동안의 잘못에 사죄를 구한다면서 영남 지역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수도권 집중 유세로 막판 판세 변화를 노렸고, 인천을 찾은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은 인천이 한국에서 정치적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안다며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에서 민주당이 독점하면 독선적인 행정을 펼칠 거라며 견제 세력으로 평화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기 지역 유세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당 투표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제1야당을 정의당으로 교체해달라고. 유호윤입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 대한 기대감 대신 걱정이 앞서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은 곳인데요. 이번에는 4년 동안 일할 일꾼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요? 정유진 기자가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청송 시골 5일장이 오늘따라 더 시끄럽습니다. 군수 후보 유세 때문입니다. 2명이 후보로 나왔는데 장날 총출동했습니다. 이제는 청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살림 잘하고 멋진 군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주민들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부족되고 이런 거 보면 사실 부끄럽죠. 1, 2년 뒤 또 선거 하나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지금까지 당선된 군수 5명이 처벌을 받았고 보궐선거도 2번 치렀습니다. 남사시럽죠. 부끄럽잖아요. 이런 이 양반 좋다 해놓으면 또 달라고. 저 양반 좋다 해놓으면 달라고. 공천원금부터 뇌물까지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뭐 여기저기 뭐 자꾸 내 욕심만 다 체리가 보이긴 해. 네. 정치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그렇게 잡아여치요. 이러다 보니 동네 일이 잘 풀릴 리 없습니다. 차가 개리 불편해 우리 할매들은. 어디 가려면 차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지원 못 받으니까. 선거에 선자만 나와도 손살에 치는 곳도 있습니다.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딴 데 많잖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여기 군수 그러고 나선 누가 누군지도 지금 나왔는데 그. 민선 군수 4명이 모두 형사처벌된 괴산. 그야말로 군수들의 무덤입니다.
그래도 TV 토론회에 눈이 가는 동네 아주머니들. 이번엔 제대로 고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보면 진짜 한 번도 안면도 없는 사람이라 누가 훌륭할지 누가 똑똑할지 이거를 잘 모른다. 청송, 함양, 괴산, 임실은 4명이 넘는 군수들이 연이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전국에서 형사처벌된 전현직 군수는 66명, 전체의 13%에 이릅니다. 한 표 찍어서 반석 올려주면 끝까지 잘하셔요.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그 말은 꼭 했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쉰 사람이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1분기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이 195만 1,0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쉬었음 인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 숨은 실업자로 통합니다. 특히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서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증가세가 컸습니다.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2차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15,000여 명, 여성들만의 집회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첫 집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을 강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도로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붉은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여성 유죄, 남성 무죄, 성차별 수사 중단하라! 이들은 남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 비해 여성이 범행 대상일 땐 수사와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성에 따른 차별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명 중 8명 집행유예! 네가 말한 검거율! 뜯어보니 기소율! 남성들의 불법 촬영을 풍자하는 퍼포먼스와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삭발식도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길을 걸을 때, 화장실을 갈 때, 생활할 때 불안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19일 1차 집회 만여 명에 이어 오늘은 경찰 추산 15,000명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여성들만 모인 집회로 따지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대학로 앞 도로 4개 차로가 여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집회 행렬은 500m가 넘게 이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동일 범죄 동일 처벌, 즉 같은 범죄라면 성에 관계없이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정신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일부러 부딪힌 뒤 멈춰 세워서 대형 사고를 막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차를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관이었고 주변 시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와이퍼는 계속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겁니다. 대각선으로 달리던 차량은 중앙 분리대까지 긁으며 위험한 운행을 계속합니다.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폭주하던 차량 앞으로 다른 승용차 한 대가 나오더니 고의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고의 추돌은 차가 설 때까지 서너 차례 계속됐습니다. 추월 끝에 가까스로 멈춰 세운 사고 차량은 1km 떨어진 바로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차를 막은 운전자는 당직 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쳐다보니까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내려서 확인하러 가려는데 차가 그 길로 출발을 한 거예요. 전경정은 차를 세운 뒤 구급차를 기다리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하고 뒤따르던 택시 운전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문을 열고 나는 그 사람 앉은 상태에서 그냥 인공호흡을 시켰죠. 그래서 처음에 숨을 안 쉬다가는 나중에 숨을 콱 뺐더라고요. 정신을 잃었던 20대 운전자는 평소 뇌전증을 앓고 있었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우리는 종종 혈액형별 차이점을 나눠 성격이나 기질을 재미삼아 따져보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혈액형에 따라 피부 주름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피부 주름이 더 잘 생기는 혈액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피부 주름 검사를 받는 60대 여성입니다. 파란색 특수고무에 눈가 주름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주름의 주범인 자외선에 살아온 세월만큼 노출된 탓입니다. 50 후반 되면은 생기고 60이 되니까는 이가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자외선뿐 아니라 혈액형도 피부주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99명의 여성을 혈액형별로 나눠 얼굴 주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주름 수치는 1AU 이상 측정된 B형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름 깊이도 B형이 가장 많이 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형이 다른 혈액형과 비교해 주름이 더 많고 깊다는 겁니다. 이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물질이 피부에도 그대로 붙어 있는데 유독 B형 물질이 자외선 차단을 약화시켜서 주름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많이 만들어서 더 이상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에 손상을 받는 걸 막게 되는데 B형 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좀 저해하는. B형 피부는 자외선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모자나 양산 등으로 좀 더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987년 60항쟁의 31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서울광장에서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가 열려 열사들의 넋을 기렸고 연세대 일대에선 고 이한열 열사를 기리는 이한열 민주화의 길 걷기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국내 휘발유 값이 7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평균 1,610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을 보면 6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리터에 평균 4.7원 오른 1,609.7원을 기록해 2014년 12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보인 이명희 씨가 모레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에 자택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는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외국산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방부제 걱정도 없는 국산 체리가 인기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빨간 체리가 주렁주렁. 10년 전 대농사를 접고 체리 농사를 시작한 지환근 씨. 국내에도 체리 농장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연간 2억 원이 넘는 시식을 해보시면 또 다시 또 찾으시고 수학 체험을 하신 분들도 그 한 번 하시면 그 이듬해 되시고 계속 이렇게 계속 오셔요. 검붉은 수입 체리와 달리 색깔이 더 옅고 고운 국산 체리. 당도와 가격 모두 외국산에 뒤처지지 않는 데다 특히 방부제 걱정이 없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직접 보고 따서 먹고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체리 소비가 크게 늘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체리를 생산하는 농가도 10년 전보다 11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내 체리 생산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체리 시장의 90%는 여전히 미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